시작이 삼성전자 물리고 뭐 비트코인 9천만 원에 사고 이러다 보니까 손실이 굉장히 컸어요. 그때 모아놓은 제가 막내 PD를 데리고 왔습니다. 매수 기준, 매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커플링으로 보면은 일단 어떤 1등주가 튀면은 그 1등주와 커플링으로 예상되는 코인들이 실제로 시세를 따라가는지 그걸 먼저 가설을 세워보고 증명을 계속 해봅니다. 그걸 증명을 한 2번 정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때부터 매수를 시작합니다. 어떤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1등 코인이 시세를 받고 있으면은 2등 코인도 그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시세를 같이 받는지 그거는 좀 감의 영역으로 좀 많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차트를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따라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따라갑니다. 그럼 호가창만 보고 아 이거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 쏟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그 분위기를 보고 조금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금 쏟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아무래도 올라가는 힘이 갑자기 약해지면서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약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기 때문에 이건 좀 감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손절 기준과 손절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손절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일단 매수 받고 나서부터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잡자마자 수익이 나야 된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단단한 스케이핑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세가 나지 않으면은 적어도 1% 이내는 무조건 텁니다. 만약에 급락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냥 급락 나오는 구간에 다 던집니다. 내가 여기 있어. 9시 단타를 보통 경주마 매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주마 매매 무섭지 않은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단타를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매매가 무섭지 않은지, 그리고 설거지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실제로 저점이 엄청 많이 털립니다. 손절도 엄청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두 틱에서 네. 손절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설거지 빔이 나올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1초 싸움이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1초라도 고민을 해서 틱이 만약에 1%만 밀릴 걸 3%, 4% 밀리게 되더라도 거기서 던지는 게 보통 더 잘 던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급락이 나올 때도 무조건 다 던집니다. 오히려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다시 매수 기회가 오면은 다시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손절을 못해서 큰 손실을 봤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손절을 못해서 큰 손실 맞아요. 손절을 못해서 큰 손실 났던 기억은 없네요. 오, 없어. 없으신가요? 와, 극초반에도 없으신가요? 극초반에 이제 있었는데 아무래도 손실 금액이 되게 작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마음에 막 엄청나게 와닿을 만한 그런 큰 손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가장 컸던 기억에 남는 손실이 있다면 그 최근에 그것도 없나요? 제가 가장 컸던 손실이 원래 마이너스 200만 원이었는데 근래 400만 원짜리 한 번 맞았거든요. 뭐 때문에? 아는 동생이랑 밥을 먹고 있다가 피르마 체인이라는 코인이었는데 센티널 프로토콜이랑 이제 커플링 매매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는 코인이거든요. 집에 헐레벌떡 뛰어갔는데 이미 시세는 사실 50% 정도까지 이미 다 나 있어서 너무 늦게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그 급락하는 구간 반등을 먹고 한 80만 원 정도 수익 가져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가끔 이게 원웨이 하방이 뜨는 때가 있거든요. 그 코인이 실제로 거의 한 40%부터 0%까지 반등 한 번도 없이 내려왔는데 이게 너무 흥분 상태에 있으니까 뛰어오고 이러니까 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큰 손실을 보는 마음에 진짜 돌덩이가 한 3일 정도 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가장 큰 기억에 남는 수익은? 기억에 남는 큰 수익은 21년 12월 9일 부탁이 아니구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 12월 4일인데요. 이날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때 10초 만에 1000만 원 벌었어요. 1억으로. 쇼스구나? 아니요, 이제 그 밑에서 반등 오는 거 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하루의 수익이 최대고 아직까지도 최고 수익인데 2,600만 원. 1억으로요? 네. 엄청난 수익이네. 레버리지 120배 썼으면 얼마야? 5조 5억개 아니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풀로 쓰겠습니다. 장난이에요. 레버리 절대 쓰지 마세요. 계속 꾸준히 우상향한 게 혹시 아니라면 처음에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면 실패에서 성공으로 터닝하게 된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형님이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제 기본 매매 원칙이랑 마인드셋이 사실 형님을 기반으로 쌓았는데 사실 실제로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이게 나게 된 때가 이제 형님 영상 중에서 그런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처음에 투자를 할 때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으면 기회는 언제든 온다. 그때부터 이제 돈을 벌기보다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를 목표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매 자체가 벌려고 하면은 굉장히 욕심이 많이 내게 되는데 오늘 이제 살아남는 걸 일단 목표로 하니까 내가 벌려는 자리보다 여기면은 안 잃을 수 있겠다, 여기면은 잃을 확률이 좀 낮다, 이런 자리들을 많이 찾아가게 되면서 투자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운 거 다 얘기했어. 매매 영상을 보니까 작은 수익을 가지고 털으시잖아요. 네. 근데 몇 팀 먹고 매도했거나 아니면 손절을 한 종목이 바로 이후에 미친 듯이 날아갈 때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하도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한 번 더 그거를 따라갔다가는 맞을 거를 이미 너무 많이 맞아서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내일의 나에게 맡긴다, 오늘의 나는 여기까지다. 그치. 그냥 어쩔 수 없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손을 대면은 맞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은 많이 안 죽으신가요? 네, 항상 쓰립니다. 수익을 못 내는 투자자에게 이 조언만은 하고 싶다. 코인 단타를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저도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초보적인 레벨의 투자자 사이즈라서 제가 사실 그분들에게 감히 이런 조언을 드려도 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게 도박이나 홀짝 게임이 아니라 충분히 시나리오를 짜보고 가설을 세워보고 증명하고 아니면 폐기하고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서 시간을 충분히 들이시면은 어느 순간 수익 구조가 잡히고, 그 수익 구조를 잡히는 순간부터는 꾸준히 그분들도 수익을 내실 테니까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인내를 갖고 노력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요약하자면, 한 줄로 요약하면 동강 마인드 업로딩. 네, 동강 책 보세요. 현재까지의 모든 수익이 지금 날아가고 10만 원만 남았다고 했을 때 다시 일어설 자신이 있다? 없다? 무조건 있지. 10만 원으로? 왜 하는 거 그대로 하면 돼. 시간만 좀 걸릴 뿐이지.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다시 일어설 것 같습니다. 매운법이 명확하잖아. 형을 가르치셨는데 형분도 성공하게 된 게 형한테 재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가르치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사실 제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편이 아니라 굉장히 시간으로서 많이 밀어붙이거든요. 남들 잘 때 난 더하고, 남들 놀 때 난 더하고, 그래서 사실 투자 경력은 제가 오래 안 됐지만 투자 시간으로 따지면 저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런 투자 시장에서 재능이 있다는 거는 너무 높이 있으신 분들에게였고, 한 기본적인 레벨까지는 사실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저도 옛날에 실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혜 PD한테 좋은 얘기 해줘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 또 조만간 뵐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우리 비행기에서도 많이 뵐 텐데 네, 좋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하나, 둘, 셋, 안녕.